네,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취득세를 또 중과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세대의 개념과 그리고 늘어나는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가 각각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주택수를 계산을 할 때 1세대 개념을, 그러니까 동일 세대에 몇 주택을 갖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택수를 계산을 하는데요. 자, 같은 세대라는 것은 동일한 주소, 그러니까 같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갖고 있고, 그리고 동일 거소,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을 기본으로 합니다. 가족은 뭐 배우자와 그리고 직계 좀비속, 그리고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를 포함한 것이 바로 이 가족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배우자와 특히 이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주민등록 주소와 그리고 다른 곳에 거주를 하더라도 세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민등록을 주소를 분리를 해놨지만 실제로 내가 같은 곳에 같이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해서 같이 살면 바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같이 밥 먹는 사이 식구죠. 예. 이렇게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 주민등록이 다른 데 있어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동일 세대로 본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챙겨가셔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가끔 이거를 여러분께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소를 분리해 놓으면 우리 부인과 자녀와 내 미혼 자녀와 주소를 분리해 놨고 또 다른 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1세대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분리가 될 수 없는 사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죠. 내가 지금 집이 있는데 내 집에 제 집이 서울입니다. 근데 동생이 또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주민등록은 다른 데 돼 있지만 그냥 사정상 우리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 내가 내 집을 지금 팔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저는 비과세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보시면 자, 서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리고 얹혀 산다고 했습니다. 얹혀 산다는 의미는 나의 생활 자금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식구라는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중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놓치시고 양도를 하셨을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 주민등록에 동일하게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거주를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독립세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세금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따로 살았다. 그것을 증빙을 해야 됩니다. 세무당국에 증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대 분리를 판정을 받아야만 각각 1세대로 인정을 받고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택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어떤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에서 지금 부여하는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오늘 뽑아왔는데요. 자, 아까 이제 1세대 기준으로 해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기존까지는 세대 분리가 절대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1인 가구 중위소득의 바로 40% 그러니까 월 70만 원의 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친구가 우리 자녀가
바로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요건은 사실 취득세 이번에 새로 지금 추가가 된 거고요. 원래 양도세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이 돼서 세대 분리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기준이 동일한 바로 그런 사례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에도 또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65세 이상의 1주택을 보유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무주택이었다가 1주택을 이번에 새로 하나 구입을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2주택 중과입니까? 아니면은 각각 세대입니까? 각각 세대입니다. 요거는 요번에 합가할 경우에 65세 이상의 부모님일 경우 합가는 주택수 합산에서 빠진다. 요거는 그러니까 취득세의 중과에 관한 바로 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종부세 규정은 또 다릅니다. 종부세는 역시 1주택인 부모와 합가를 하면 세금 혜택을 줍니다만 여기에서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들어오죠. 60세 미만이실 때 합가를 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것은 이제 합가한 그 시점에서부터 10년 동안에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되셨을 때 그 기간만 세금 혜택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엽적이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종부세 같은 종부세 얘기입니다. 신혼 부부가 있는데 각각 1주택을 갖고 있었다가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2주택인가요? 그럼 모든 세금이 2주택으로 나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신혼부부는 혼인 후에 5년간 부부의 주택을 종부세에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각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주택이 있다고 무주택자 배우자를 찾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주택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분양권입니다. 이번에 새로 2020년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분양권을 이제 주택수에 넣는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넣는 건데요. 이번에 첫 번째로는 취득세 중과에 있어서 주택수에 넣는 거,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양도세 중과에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분양권을 이제 주택으로 본다. 분양권이 뭡니까, 여러분? 입주권과 분양권 잘 알고 계시죠? 둘 다 새 아파트,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입주권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멸실했다가 다시 새 주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미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권리입니다.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이것은 새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이제는 2주택일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8%, 3주택일 때는 12%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두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2020년 7월 10일 요 기점을 보시면 됩니다.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요. 기존의 일반 세율로 1에서 3% 그리고 4주택분은 이제 4%를 적용받으시겠죠. 이렇게 계약을 한 분들은 이렇게 구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7월 10일, 그러니까 11일부터 7월 11일부터 이유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중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이 8월 11일 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12일 이후로 취득하시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바로 주택수에 바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7월 10일 요거 전후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뭐 완충지대가처럼 하나가 있죠. 7월 11일부터 8월 11일 요 사이는 어떡하냐? 계약을 하고 뭐 이때 잔금을 치면 종전 규정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중과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 전후 이거를 취득세 중과에 있어서는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양도세 중과입니다. 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세율이 있긴 하지만 사실 양도세 중과에서는 빠져 있었죠.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아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 현재로서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1분양권을 갖고 계시면 이거는 주택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주택에
1분양권이면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2주택이 되죠. 2주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분이 있고 이분이 또 분양권을 하나 더 갖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주택이 아니라고 했죠, 분양권이. 그럼 일시적 2주택, 현재로서는 3주택이지만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서 비과세 가능하고요. 이거는 주택이 아니니까 하나 또 남겠죠. 그래서 거의 2주택이 이렇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1분양권이 주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3주택 중과에 들어가서 엄청난 세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딱 발표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기존에 있는 이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내년에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에 해서는 다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게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을 의식했던 걸까요? 기재부가 다시 수정 보완을 냈죠. 기존에 갖고 계신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그대로 뺍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우리가 주택수에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나마 좀 한시름 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지금 어차피 이 분양권이라는 게 천년만년 분양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3, 4년 후면은 주택으로 등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주택이 되죠.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분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분양권 자체는 사실 양도세 중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양도세율이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변하냐? 현재는 비조정 지역에서는 1년 미만은 지금 50%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40%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단일세율 50%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뛰죠. 내년에는 6월 1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1년 미만은 70% 양도세율, 그리고 1년 이상은 무조건 60% 이상, 2년이든 3년이든 60% 받는다. 이거는 지역 불문입니다. 비조정이든 조정이든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략 잘 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택이 됐을 때는 또 양도세 중과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3주택일 경우에는 지금 62% 최고 세율인데 72%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80%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일시적 2주택에 있는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분양권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 1주택을 갖고 있고 여기에 1분양권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2주택, 두 번째 주택을 그러니까 거주주택 그 일시적 2주택의 특례 조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요 부분이 나오면 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잘 계획을 세워보셔서 괜히 낭비하는 세금이 없도록 이렇게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